자,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수업 페이지까지 열어놓은 상황이라 가정하고 좀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code.org 하나 열어놓고 아니면 내가 좀 키보드 타이핑하는 게 좀 느리다 영어 그러면 타이핑 클럽 있죠? 타이핑 클럽이 어? 어, 타이핑 정글로 돼 있는 이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뭐 코드업 요 세 가지 열어 놓은 다음에 REPL 하나 열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언어 템플릿은 C 언어로 해주고 바로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실행 한번 버튼 눌러서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이 실행은 또 단축키가 있어요. 올려보면 컨트롤 엔터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실행 결과 있잖아요. 이거를 지울 수 있는데 여기 쓰레기통 버튼 있죠? 그러면 내가 실행한 결과 지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다가 하면 안 지워지네.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에는 여기다가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클리어 입력하면은 이게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하고 아, 이렇게.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 코드를 읽어드리는 기준 뭘까요? 메인 함수 안쪽입니다. 이 중괄호 안쪽. 프로그래밍에는 또 괄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냥 이 역할 서로 다르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것만 지금은 알아두시고요. 음, 자, 이게 여러분들이 초반에 외워둬야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이 include는 포함하다가 맞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C 언어에서는 불러오다로 알고 있으면 돼요. 불러오는 대상은 이 옆에 나와 있는 파일이고 그래서 어떤 파일이 .h로 끝나면 헤더 파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헤더 파일이 아니면 소스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stdio라고 되어 있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입니다. 이렇게 IO 인풋 아웃풋 그래서 기본 입출력에 관한 헤더 파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표준 입력, 표준 출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은 뭘까요? 이 두 개는 뭘까요? 자, 입력은 말 그대로 입력입니다. 뭐 컴퓨터 같은 거 기본으로 보면은 뭐 입력 장치, 뭐 출력 장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입력 장치로 하는 게 입력이죠. 뭐 대체로 이제 키보드로 주로 입력을 하고 출력은 뭐로 할까요? 그러면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니터로 하는 거죠. 모니터에다가 이제 화면을 보면은 그 화면에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표준 출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을 가져오는 걸 안 써주면은 출력 또는 입력을 못 합니다. 보면은 printf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프린트는 출력입니다. 얘가 출력. 프린트가 출력. 이 출력을 이제 콘솔에다 한다는 거죠. printf가 표준 출력인데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헬로 월드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네, 출력이 안 돼야 하는데 이거는 온라인 툴이어서 얘가 알아서 눈치껏 뭐 하는지 눈치채고 화면에 보여줘요. 근데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툴 있죠? 이런 툴에서는 인클루드 안 해놓으면 이거 못 씁니다. 실행하기도 전에 빨간 줄 쳐져 있어요. 못 쓴다고. 그래서 관련 기능이 들어있는 이 헤더 파일은 인클루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 헤더 파일의 원문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딘가에 숨겨져 있네요. 숨겨져 있어서 못 보고 내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이런 툴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기본 코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문서를 찾아보시면 이 printf에 관한 내용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여기 안에서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헤더 파일 가져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메인은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그래서 메인 함수라고 불러요. 지금은 뭐 함수 안 하고 함수는 다음에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rintf 헬로 월드라고 입력했을 때 실행하면 어때요? 빨간색 글자 보이죠? 에러 발생한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알려줍니다. main.c라는 파일에서 7번 줄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줄에 이 부분에서 그럼 main.c의 7번 줄에 이 뒷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류 메시지 상세한 내용은 expected 뭐식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뜻이 뭔지 모르겠다. 오류 메시지도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시어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좀 글자가 좀 많이 있으면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해보세요. 근데 안 나왔죠? 그럼 해당 문서에는 없는 거예요. 어, 여기서 엔터 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에러는 그냥 이것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음, 여기는 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네. 에러 메시지에 expected가 붙었으면은 나와야 하는 게 안 나와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세미콜론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뭐 unexpected가 나왔어요. unexpected 뭐시기 그러면 어떤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 보면 세미콜론이 없대요. 나왔어야 하는데 근데 이 자리에 없다고 하는 거니까 써주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세미콜론 안 썼을 때, 썼을 때. 아, 그러면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자면 쌍따옴표가 없어졌어요. 실행해봤을 때 또 에러가 발생했죠. 안 되면 뭐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러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보여줘요. 또는 뭐 이게 에러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뭐 빨간 글자로 나오든가. 그래서 뭐 그냥 안 되면 뭐 틀린 문법이면 틀렸으니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문법은 어떻게 쓰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문법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법 모르죠? 음, 쌍따옴표만 씌워주면 돼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나오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헬로라는 거를 변수로 인식한 것 같아요. 변수에 대해서도 좀 다루긴 할 건데 나중에 어, 변수를 쓰려면 선언부터 해야 된다는 게 기본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선언문 없이 썼으니까 뭐라 한 거고 이건 또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같은 거네. 뭐 지금은 필요 없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러로부터 쌍따옴표로 감싸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글을 써볼게요. 한글. 그리고 테스트 해보자면 문제없이 되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숫자는 또 안 되는지 숫자도 되고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로 안 감싸면 어떻게 되는지 숫자는 여기 보면은 에러 같은 게 안 나왔는데 지금은 느낌표가 떠 있죠?
어, 숫자도 뭐라고 하니까 그냥 안 되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쉬었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안쪽의 내용을 나이 15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콘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네.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되죠. 그래서 나이는 15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 15 대신에 %d 라고 썼습니다. %d. 이 상태로 실행하면 결과가 15 대신에 %d라고 쓴 부분에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d에 해당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나이는 15라고 나오게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럴 때 이 뒤에다가 쉼표 하나 쓰고 15를 써주면 돼요. 숫자. 그럼 이때랑 또 다르게 15가 제대로 나오죠. 이 자리가 이 숫자로 치환되는 거예요. 이런 값으로. 그럼 이 d는 뭘까요? d. 자, d는 데시멀이라는 뜻입니다. 십진수. 십진수라는 건데 이 자리에 십진수 정수의 값이 이 자리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어떤 자리는 십진수 정수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어떤 자리는 뭐 실수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어떤 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 16진수, 8진수 이런 식으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 또는 뭐 %f 이런 것들은 서식 지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프린트라고 써놓으면은 문제 되죠? 이 F가 서식 지정자의 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F는 포맷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포맷의 F다. 그러면 나이는 15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번에는 번호라고 해놓고 %d 자,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 자, 이상하게 나오죠? %d 두 개 있습니다. 서식 지정자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십진수 정수가 들어가야 할 자리예요. 결과를 보면 15만 앞으로 들어갔죠. 치환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치환될 게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정수가 없으니까 내가 넣어주지 않은 기본으로 설정된 값이 출력된 겁니다. 치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빈자리라고 보면 돼요. 어떤 거냐면 그 종이가 있다 했을 때 이 종이에다가 구멍 뚫는 기계 있죠? 펀치라고 하는 거. 펀치로 뚫으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내가 그 펀치를 뚫어가지고 나왔던 동그란 종이. 어, 지금 구멍이 두 개 있는데 구멍을 두 개 뚫어 놨는데 여기를 채울 때 하나는 잘 채웠지만 이 하나는 안 채운 겁니다. 근데 반드시 뭔가 여기 형식에 맞는 걸로는 채워야 되니까 그거에 맞는 거 기본값으로 0으로 채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채워주게 되면 이번에는 12가 잘 들어가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결과를 잘 기억해 두세요. 번호는 15고 나이는 12입니다. 자, 이게 한 줄에 다 나오고 있죠. 중간에다가 이걸 넣었는데 이거는 역슬래시 n입니다. 백슬래시 그리고 알파벳 n. 자, 이 백슬래시가 어디 있냐면 그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 키보드를 보면 여기 보이죠? 보통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된 키보드에 따르면은 이제 대부분 원화 표시랑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엔터키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건데 아니면 엔터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위에 학원 컴퓨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엔터키 바로 위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역슬래시예요. 그래서 원화 표시가 역슬래시인데 자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은 역슬래시로 나오죠. 그래서 원화 표시가 역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위치가 키보드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키보드는 원화 표시 없이 그냥 이거 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역슬래시 얘랑 같이 있는 얘 있죠? 키보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 기호 이름은 파이프예요. 파이프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파이프예요. 그러면 다시 백슬래시 n 하고 나서 실행을 해 보면은 이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때요? 줄이 바뀌었죠? 줄을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줄 바꿈.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드리다가 줄 바꿈 나오면 이 줄 바꿈 표시 옆에 있는 바로 이 내용 있죠? 공백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줄에 출력되는 거예요. 공백까지 포함됐죠? 만약에 공백을 없애고 출력을 하면 바로 붙어서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n은 줄바꿈이다. 그리고 이건 뭐 그렇게 막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 이 백슬래시 t라고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네. 탭, 원탭 그리고 이제 이 줄바꿈이라고 했는데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네.
탭 하나는 이거라는 거. 한번 보죠. 여기 사이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실행했을 때 이렇게 한 탭, 원탭만큼의 차이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와서 문제를 볼 때 쇼코드 안 되면은 포크 있죠? 포크 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 안 하고 이 상태로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돼요. 이 코드는 선택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클릭하고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시간은 한 5분?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10번 출력했을 때 그냥 먼저 실행해 보면 7줄밖에 안 나오죠? 3번 더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10번 나오죠? 자, 근데 중간에 세미콜론이 빠지면 이제는 뭐라고 하겠죠? 봤던 에러 메시지죠? 그래서 11번 줄에 에러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보고 나서 틀린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오류 메시지는 이제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보고 프로그램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알고 접근해야 오류를 고칠 수 있지. 이걸 안 보고 무작정 잘 돌아가고 있는 코드를 지운다. 그러면 잘 돌아가던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printf 10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이렇게 10번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결과는 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이 다르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더 좋을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개 방식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백슬래시 n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줄에 다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 뺐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 프린트F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의 개수 몇 개인가요? 쌍단위로 얘기하자면 한 쌍이 2개입니다. 한 쌍이 2개. printf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는 한 쌍이죠. 이렇게 2개가 감싸고 있죠. 들여쓰기 여는 게 낫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들여쓰기가 아니라 중괄호. 중괄호 여는 게 하나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들여쓰기를 하는 게 좋아요. 어, 이게 뭐 파이썬의 경우는 문법으로 들여쓰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여기 C 언어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안 지킬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들여쓰기 한번 해주면 되는데 자, 이 들여쓰기에 대한 설정을 우리가 했어요. 여기서 뭐였냐면 어, 여기다 어, 인덴테이션 뭐 캐릭터 인덴테이션 사이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인덴테이션이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스페이스바 두 번이 들여쓰기 한 번인 거죠. 탭 한 번이 들여쓰기 한 번이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탭 한 번 입력하면은 줄 하나 생긴 거 보이죠? 그리고 그 줄 양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들어가 있고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 그래서 들여쓰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거 맞는 걸까요? 들여쓰기를 하는 기준이 여는 중괄호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두 번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가독성이 좋게 들여쓰기가 됐으려면 이것도 두 개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체 코드에서 어때요? 들여쓰기는 한 번밖에 안 나와야 하죠? 여는 중괄호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되고 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문장을 감싸고 있는 중괄호의 개수가 같다. 같은 것들끼리 들여쓰기 개수도 같다고 보면 돼요. 얘네들도 보니까 전부 다 중괄호 한 개, 한 쌍에 감싸져 있으니까 똑같은 횟수로 들여쓰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가독성 때문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